안녕하세요. 지배 시간 이야기 속의 아파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호서대학교의 박진희 교수님과 함께 아파트 시대를 열다 마포 아파트에 대한 주제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실험적이고 독창적이었던 힐탑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마포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 마포 아파트가 들어선 그 부지가 역사적으로 어떤 큰 의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마포 아파트가 있었던 땅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는 땅이에요. 그 20, 30년대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그 일대가 마포 형무소 연합공장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마포 형무소랑 관련이 있다라는 걸 좀 유추가 할 수가 있잖아요. 마포 형무소는 현재 서부지방법원의 자리에 있었던 건데, 근데 마포 아파트 땅에는 그 마포 형무소에 공장이 있었던 거예요. 마포 형무소는 워낙에 옛날부터 그 3.1운동 때 그 항일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수감되기도 했던 그런 좀 아픈 장소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마포 아파트 땅에 마포 형무소에 작업 공장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 수감자분들이 일을 하는, 작업을 하는 그 장소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형무소가 안양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 땅이 이제 필요가 없어지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한주택공사가 그 땅을 사게 된 거죠. 그런데 1927년의 지도를 보면 대지의 경계가 정형이 딱 이렇게 잡힌 것이 아니더라고요. 마포 아파트가 이제 들어섰을 때 단지 형태를 보면은 뭐랄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반듯반듯한 단지 형태는 아니라는 거를 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아직은 도시에 이렇게 작은 집들이 좀 오밀조밀하게 이제 모여 있는 상황이고, 또 토지의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규모가 큰 단지 형태의 마포 아파트가 딱 들어서다 보니까는 이렇게 반듯한 형태보다는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두리뭉실한 그런 단지의 모습을 좀 갖추고 있고, 지금 보면은 굉장히 이제 특이한 형태를 가지게 된 거죠. 네. 마포 아파트가 만들어진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아무래도 이제 당시에 국가적인 상황이랑 좀 관련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토지를 좀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서 경제적으로 좀 효율이 높은 주거를 짓고자 하는 그때는 의도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포 아파트가 어쨌든 고층화, 단지화 되는 데에는 당시에 이제 땅을 좀 효율적으로 써서 고층의 건물들을 짓고 많은 주거를 짓는 좀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재건 최고회의, 이름이 어렵죠? 네, 의장을 맡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준공식에 왔는데, 이제 하는 얘기들의 요지는 그렇죠. 그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주거들이나 이런 비합리적, 비효율적인 측면을 우리가 개선해서 조금 더 나은 생활 양식으로 지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뭔가 합리적인 공동체 양식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또 들어보면은 어떻게 보면 당시 이제 주택난을 해결을 하고 조금 더 고효율의 주거를 짓고자 하는 당시 시대상에 대한 의지를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첫 번째 주택 사업이었던 만큼 굉장히 의욕적이었겠어요. 네, 아무래도 당시에 그 투시도를 보시면은 좀 그런 의욕이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투시도라는 게 좀 그림이다 보니까 건축가의 의도가 조금 과장돼서 들어갈 측면도 있지만은 실제로 지어진 모습을 좀 사진으로라도 한번 보셨던 분들한테는 조금 다르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 마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획할 때와 실제로 지어졌을 때의 모습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규모적인 좀 차이가 있어요. 원래는 10층 정도 규모의 중앙 난방 장치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는 이런 좀 굉장히 최신식의 아파트를 꿈꿨는데, 실제로 지어졌을 때는 이제 6층 정도의 규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중앙 난방 방식이 아니고 개별 난방 방식으로 들어갔었고, 층수가 낮아지니까 엘리베이터도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변화감들이 의욕에 비해서는 그게 잘 드러나지는 않을 수 있죠. 교수님 말씀하신 개별 난방 시스템이라는 게 개별 온수 난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이거는 중앙 난방은 기름을 이용하는 거라면은 개별 난방 같은 경우는 이제 연탄 보일러예요. 이제
요즘 이제 귀뚜라미 보일러라고 뭐 누구나 다들 아시는 보일러 회사가 있잖아요. 그 전신이 이제 신생 보일러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에서 연탄 보일러 방식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 아파트에 공급을 했었던 거죠. 근데 당시에 보면은 이 개별 난방 방식이 이제 연탄을 떼우고 그 연탄으로 이제 온수가 됐든 스팀이 됐든 그게 나오면서 이제 그걸로 난방을 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라지에이터로 시공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바닥 난방도 가능하게끔 개량이 된 거죠. 네. 그 모델이 사실은 저희 토주택 박물관 전시실에 네. 그대로 복원이 돼 있는데요. 네, 아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료예요. 그런 보일러 방식이나 했던 것들이 지금도 남아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는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처음에 연탄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좀 이런저런 사건들도 있고 소문도 많았나 봐요. 연탄이 좀 이렇게 연탄 가스. 그래서 당시 이제 배관이 있어서 네. 그 연기가 당연히 빠져나갈 수가 있었음에도 사람들 생각에는 어떻게 6층의 건물에서 배관으로 이게 나가느냐, 냄새가 나는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주택공사에서도 이제 네. 민원을 해결을 해야 네, 되니까 네, 네.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몰모트 6마리를 방에다 두고 하룻밤 지나고 나서 봐라,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했는데 또 주민들 입장에선 우리가 쥐냐, 우리는 사람이다 라고 네. 하면서 또 이제 말이 나왔던 거예요. 그때문에 이제 급기야 건축부장님께서 그럼 내가 들어가 보겠다 해가지고 네, 좀 문제가 많다고 가스가 샌다고 뭐 알려진 방에 들어가서 직접 하룻밤을 뭐 지내보시기도 했다는 얘기도 있대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예, 여담이긴 하지만 당시 이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됐을 때 어떤 사람들의 불안감, 그리고 그때 그 시행착오를 좀 느낄 수 있는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마포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이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사실 굉장히 낯설었을 거예요. 이렇게 입주가 막 처음부터 활발하게 됐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당시 이제 신문 기사를 보면은 이 마포 아파트의 편리성, 이제 쾌적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언급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스팀도 나오고, 뭐 난방도 잘 되고, 따뜻한 물로 샤워도 할 수 있고, 뭐 하물며 나는 스팀 위에다 빨래를 널었더니 잘 마르더라, 이런. 그 당시에 아파트의 어떤 좋은 점들을 많이 얘기를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중산층 계층들이 또 조금씩 살기 시작하고, 이러한 또 입소문들이 나면서 좀 편하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고요. 뭐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들 뭐 저 높은 데서 어떻게 사냐 불안감에 떨지만, 또 그런 편리함, 쾌적성, 뭐 효율성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면서 아파트에서의 그 삶이, 고층에서의 삶이 오히려 또 좋게 느껴진 이러한 시작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맘모스 아파트라고도 불려졌는데 이것도 어떤 크기와 규모와 관련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은 마포 아파트를 다 맘모스 아파트가 곧 입주를 시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완공이 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아마 당시에 그 굉장히 큰 규모를 조금 더 극대화시켜서 보여주는 이런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당시 마포 아파트 놀이터 사진을 보면은 이 코끼리 모양의 미끄럼틀이 있어요. 네네. 근데 저는 그게 코끼리인가 했는데 이 맘모스 아파트라는 이름을 보면은 저게 맘모스인가? 네, 약간 좀 그러한 모습을 놀이터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 아파트에 놀이터가 있었나 봐요. 네, 당시 이게 마포 아파트가 최초의 단지식 아파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뭐 경로회관, 노인들을 위한 곳도 있고, 그리고 또 녹지 같은 이제 공공시설도 있고, 이렇게 부대복리시설이 최초로 설치된 아파트라는 게 또 이 마포 아파트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복리시설도 최초로 도입되었군요. 또 최초로 시도된 것이 있나요? 네, 이 마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일한 주동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배치된 것이 처음으로 나타난 그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 마포 아파트에서는 조금 특이했던 게, 저희가 이제 보통 단지라고 얘기하면 익숙한 게 이런 일자형의 아파트들이 똑같이 쭉쭉쭉쭉 이게 가장 익숙하신 모습들일 것 같아요. 근데 마포 아파트는 Y자형. 예, 제 손이 Y자가 맞나요? Y자형 주동이 처음으로 들어섰었어요. 그래서 이제 1차, 2차 개발을 했었는데 1차 때는 Y자형 2개 타입, 그리고 이제 2차 때는 일자형 주동 타입, 이런 식으로 해서 총 3개의 타입이 10개 동이 들어섰었는데, 그런 것들이 동일한 주동의 형태가 반복 배치되었다. 그런 단지식 형태의 아파트가 처음으로 시도됐다라는 게 이제 마포 아파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겠죠. 당시 마포 아파트의 계획을 보면
단지 내 외부의 그 도로도 꽤 신경을 쓴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최초로 단지식을 하다 보면은 또 이 단독형하고 차이점 중에 하나가 단지 안에 동선을 새로 움직임을 새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도로 계획, 길 계획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당시에는 단지의 어떤 그 진입은 10m 도로에서 하고 거기 이제 루프 형태라고 저희가 하죠. 이렇게 단지 안을 다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 예, 그런 형태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진입을 했을 때 아파트 입구까지 갈 수 있는 예, 이런 시스템을 다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런 시도들이 또 마포 아파트에서는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주간선 도로를 한 거 이외에도 또 처음 시도된 것들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 마포 아파트가 오늘 얘기를 하다 보면은 최초라는 말을 저희가 계속 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마포 아파트에서 처음으로 시도됐던 것 중에 또 하나가 화장실하고 욕실이 하나로 합쳐지는 형태가 이제 도입이 됩니다. 이 아파트가 시작을 하고 나서 화장실은 당연히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초기만 해도 여전히 이제 몸을 씻는 공간하고 이제 볼일을 보는 공간은 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 변기라고 하죠. 변기도 뭔가 의자처럼 앉아서 보는 형태가 아니고 쪼그려 앉아서 이를 보는 형태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 마포 아파트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소형 평면에서 화장실하고 욕실이 합쳐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또 수세식 변기도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재밌네요. 그런데 이 마포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주 자격이 있었다고요? 네, 당시 그 신문 기사를 보면은 입주 조건을 적어놨어요. 제가 지금 그걸 잠깐 좀 읽어드릴게요. 월세를 낼 수 있는 능력자, 식구는 5인 이내, 단체 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는 자, 마지막에 좀 재밌는 문구긴 한데 지적 수준을 갖춘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 자격 요건에 지적 수준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당시 좀 사람들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라는 이미지를 좀 드러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시도에 의해서 최초로 많은 것들이 시도되고 만들어진 아파트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고 철거가 되면서 재건축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마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90년대 후반에 재건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는 삼성 아파트, 마포 삼성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뭐 뉴스도 나고 그랬었죠. 단지식 아파트, 최초의 단지식 아파트가 뭐 이제 재건축이 들어간다 이런 뉴스도 났는데,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는 이제 재건축 조합도 역시 마포 아파트가 최초가 되겠네요. 오늘의 최초의 타이틀이 하나 더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포 아파트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아파트의 역사에서 마포 아파트가 가지는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그 마포 아파트가 고층화, 뭐 단지화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 들어섰을 때 마포 아파트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뭐 서구식 조경이라든지 놀이터, 뭐 공원, 뭐 많은 것들이 있었겠지만은 사람들은 되게 낯설었을 것 같아요. 그치만은 이제 그 안에 있던 뭐 보일러도 그렇고요, 어떤 화장실도 그렇고 뭔가 이제 편리하고 쾌적한 시설들이 또 제공이 됐겠죠. 그리고 또 거기에 익숙해지면서 사람들은 아파트의 매력을 느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마포 아파트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는 굉장히 대중적인 주택의 형태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뭐 프리미엄을 내고 들어가기도 하고 모두 다 고층에 대한 뭐 어떤 그 욕구를 가지고 있기도 한 이런 대상이 되었죠. 그래서 마포 아파트는 그런 아파트 문화의 어떤 시작을 알린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박진희 교수님과 함께 마포 아파트를 하다 보니까요, 집의 시간, 이야기 속의 아파트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집과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